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합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합의의 방법과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그 이전에는 이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미 폐지가 됐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거나 재판 진행을 그냥 멈춰버리거나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자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합의를 강요를 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 어떤 국가 형벌권 발동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이제 2013년 6월 19일 이후 범행부터는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피해자랑 합의나 이런 부분 없이도 뭐 처벌할 사람도 처벌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좀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합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범죄에 분명하고 열심히 다투더라도 수사나 재판에서 이기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혹은 또 질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경우에도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개시되는 자체로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크다면 수사 개시 전 단계라면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아예 뭐 신고나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시당초 성범죄도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굳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것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단순 추행죄나 이런 경미한 성범죄가 아니라 강간, 유사강간, 중강간과 같이 이런 죄들은 최소 징역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경우 집행유예는 좀 어렵고 당연히 실형이 선고가 되고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내보내야 될까요? 본인이 피해자랑 만나서 직접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이고 뭐 적당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괜히 또 불리한 얘기를 했다가 또 그게 또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인으로 가장 무난한 것은 변호사긴 한데, 만약 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냉정히 피해자 측과 만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합의금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금 얼마를 산정해야 될까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막 변호를 해보면 합의금 한 푼 없이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수억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저리 내에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증액이 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럼 얼마를 제시해야 될 것이냐?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최소한 납득할 금액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추행죄 등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강간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받을 이익 부분을 좀 산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금액이 적정하다 이런 걸 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뭐 직장을 잃거나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거나 이런 걸 피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 직업이나 불이익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는 좀 감안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양형 조건에 좀 합치될 수 있도록 합의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의 합의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을 해서 감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급이 되는 그 금액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그 합의, 그러니까 뭐 처벌 불원이겠죠. 처벌 불원의 의미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좀 장황하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뭐 인용될 금액보다는 조금 많게 최소한 이 부분은 설정이 돼 있어야지 법원에서도 양형 조건으로서 유리한 감형의 근거로 삼아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참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할 때는 범행을 인정할지 말지를 좀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합의냐, 이게 논란이 반복되다 보면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합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범행은 분명히 인정한다라는 거는 명시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합의 조건이나 합의 금액이나 이 부분 이야기가 좀 진전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의금만 산정을 하고 이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 조건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전만으로 합의를 할 경우 좀 약간 상대방이 요구하는 치에 부족하거나 또 상대방도 또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들을 조금 합의 조건으로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뭐 내가 퇴사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분명히 비밀 준수를 하겠다라든지 혹은 뭐 공개 사과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양하게 부과를 할 때 합의금을 뭐 적절히 조율할 수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렇게 할 때 협상력을 좀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상과 같이 여러분이 피의자, 피고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어떤 뭐 제보를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냐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뭐 관련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